첫 번째 만들어 볼 책은 한대수 제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중철이라고도 하죠. 중철은 너무 두꺼운 책에는 어울리지 않고요. 내지가 10장 이내의 책에 적합한 제본 방식입니다. 먼저 내지와 표지를 준비해 주시고 높이는 똑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너비는 표지가 본문보다 살짝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내지를 한꺼번에 접지를 해서 반을 접어주세요. 접지할 때는 본 폴더를 이용해서 대수를 차분하게 눌러주시고 종이가 접기 전에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접었을 때 책 배 쪽에 울퉁불퉁하게 요격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울퉁불퉁한 부분을 반듯하게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표지는 앞뒤 서로 다른 종이일 때, 앞뒤가 서로 다른 종이일 때는 무늬가 있는 쪽을 바깥쪽으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표지를 접을 때는 너무 꽉 눌러서 접지 마시고 내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여유 있게 접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 접힌 표지와 내지를 준비하고 자, 이제 구멍을 뚫을 차례인데요. 구멍의 개수는 원하는 대로 뚫으셔도 상관없지만 오늘은 3개의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책등에 실이 2가닥이 보이도록 구멍의 위치를 3군데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책 머리와 책 꼬리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2개의 구멍을 표시해 주시고 그 사이에 구멍을 하나 더 표시해 주세요. 보시면 3개의 구멍 위치가 있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 표지와 내지를 한꺼번에 뚫게 되면 표지의 정확한 위치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내지에 구멍을 뚫어 주겠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는 뒤에 판지를 받쳐서 커팅 매트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송곳을 이용해서 표시된 위치에 송곳을 올리고 송곳의 각도는 45도 정도 기울여 주시는 게 좋고요. 한 손으로는 대수를 움직이지 않게 잘 붙잡아 주시고 남은 한 손으로 송곳을 45도 정도 기울여서 대수에 구멍을 뚫어 주세요. 이때 대수는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접힌 상태로 구멍을 뚫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수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대수와 표지를 다시 합쳐서 표지에도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어 주세요. 구멍을 너무 작게 뚫으시면 바늘이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멍의 크기는 약간 여유 있게 뚫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바느질을 할 차례인데요. 대수의 두께가 얇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가느다란 실 대신 18번 정도 굵기의 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꿰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수의 두께가 얇지 않기 때문에 대수의 두께와 어울리는 약간 굵은 실을 선택해 줄 건데요. 18번 실을 사용하겠습니다. 실의 길이는 책의 길이보다 2배 정도, 그리고 약간 여유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을 사용하기 전에 실이 엉키는 것을 방지하고 실에 한번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밀랍에 실을 한번 잡아당겨 실에 코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에 묻은 밀랍은 손톱으로 깨끗이 걷어내줍니다. 실 굵기에 맞는 바늘을 사용하시고요. 자, 한대수 제보는 3개의 구멍 중 어느 구멍에서 시작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일 오른쪽 끝구멍에서 시작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대수 안쪽에서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수 안에서 바늘이 책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빼주시고 실은 나중에 묶을 수 있도록 남겨주세요.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시켜 주시고요. 다시 그 다음 구멍으로 바늘을 빼주시면 안쪽에는 실이 한 가닥, 책등 바깥쪽에도 한 가닥의 실이 보이게 됩니다. 책 꼬리에서 머리 쪽 방향으로 바느질을 한번 했고 다시 시작한 위치로 바늘을 돌아갈 수 있도록 차례대로 구멍을 따라 통과시켜 주세요. 책등엔 2줄의 실이 보이고 책 안쪽에도 2줄의 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바늘을 빼주셔도 되고요. 처음에 남겨놨던 실과 꿰맨 실을 바느질을 시작한 자리에서 잘 묶어주세요. 두 번 묶어주시면 바느질이 완료됩니다. 이 잘라낸 실 매듭의 끝부분은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송곳으로 실 끝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풀을 살짝만 실 끝에 묻혀서 대수 사이에 붙여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바느질이 끝났고요. 내지에 비해서 표지를 크게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바느질을 마치고 표지와 내지가 모두 고정이 된 후에는 표지를 내지와 똑같은 크기로 잘라 주어야 합니다. 자를 표지와 내지 사이에 끼워 주시고 책 전체를 덮어 정확한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자는 본문보다 머리카락 한 올 정도, 보통 한 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칼 정도 여유를 두고 위치시켜서 표지를 잘라주세요. 맞은편 표지도 같은 방법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를 본문과 표지 사이에 넣고 책 배 쪽으로 한 칼 정도 여유 있게 자를 위치시킨 후에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대수 제본이 완성됩니다. 리본 꿰매기입니다. 리본 꿰매기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하드커버 판지 제본에 내지 꿰매기 방식으로 이용되는데요. 리본 꿰매기 자체만으로 한 권을 완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내지를 결에 맞춰 접어주세요. 저는 지금 3장을 한 대수씩 접을 예정입니다. 종이의 두께에 따라서 얇은 종이는 더 여러 장을 한꺼번에 한 대수로 접으셔도 되고 두꺼운 종이는 한 장이나 2장을 한 대수로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대수의 두께에 따라 사용하는 실의 굵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 사용하는 실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실에 대수를 맞춰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를 접을 때는 책 머리와 꼬리 쪽을 최대한 가지런하게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종이를 다 접어서 내지를 준비해 주시고 표지 또한
반 접어서 준비해 주세요. 내지의 앞과 뒤에 하나씩 휴지를 위치시켜 주시고, 이때 표지는 내지보다 책배 쪽은 약간 사이즈를 크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높이는 딱 맞게 준비해 주시고요. 리본 꿰매기는 여러 개의 대수 모두 일정한 위치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위한 자를 만들어 줍니다. 기역자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기역 모양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역자입니다. 기역자 만들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기역자의 안쪽이 직각이 되도록 잘라져야 하고, 두 번째는 기역자 안쪽의 길이가 책의 높이보다 여유 있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쇠자를 이용하시면 기역자 안쪽을 직각으로 자르기 쉽습니다. 대수 위에 걸쳐 놓고 먼저 대수의 길이를 표시해 주세요. 기역자의 직각으로 잘라진 부분이 책의 머리, 지금 표시된 이 선이 책의 꼬리가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점선으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자, 책의 머리와 꼬리를 기준으로 가장 먼저 들고 나는 구멍을 표시해 줍니다. 들고 나는 구멍은 말 그대로 바느질할 때 바늘이 들어갔다 나오는 구멍이라는 뜻인데요. 대수의 처음과 끝,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을 말합니다. 책 머리에서 첫 번째 구멍은 책 꼬리에서 첫 번째 구멍보다 반 정도 좁은 위치에 위치합니다. 책이 크지 않기 때문에 리본을 두 개로 준비해서 리본이 들어갈 위치를 표시해 줄 텐데요. 리본은 책을 기준으로 균일하게 배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리본의 양쪽 가장자리를 리본 너비보다 살짝 여유 있게 표시해 주세요. 1mm 정도 여유를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책에 구멍을 뚫을 6개의 위치가 모두 표시가 되었습니다. 구멍을 조금 더 편하게 뚫기 위해서 이 표시된 위치에 작은 홈을 파주겠습니다. 기역자 뒤에서 보시면 아주 작은 홈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준비한 모든 대수의 일정한 위치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책 머리, 꼬리 쪽을 기준으로 기역자의 위치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기역자를 책머리에 걸치고 한 대수에 6개씩 구멍을 뚫어주세요. 송곳을 45도 정도 기울여 주시고 한 손으로는 기역자와 대수를 단단히 붙잡아 고정시킨 후에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기역자를 대수의 책머리에 정확히 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역자가 정확하게 걸쳐지지 않으면 일정한 위치에 구멍이 뚫리지 않게 됩니다. 구멍을 뚫을 때 일정한 힘을 주어 구멍의 크기가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힘을 일정하게 주세요. 대수에 뚫린 구멍의 위치만 보면 구멍의 간격이 좁은 쪽이 책의 머리 쪽, 구멍의 간격이 넓게 보이는 쪽이 책의 꼬리 쪽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 대수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모든 대수에 구멍 뚫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두었던 리본과 대수들, 그리고 대수에 알맞은 굵기에 가느다란 실을 선택해 주세요. 실은 충분한 길이로 잘라주시되 너무 길게 자르시면 바느질 할 때 실이 엉켜서 오히려 중간에 실을 끊어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책의 절반 정도를 꿰맨 후에 실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의 실은 한 가닥으로 끼워주세요. 꿰매는 순서는 책 머리 꼬리 어느 쪽에서 꿰매던 상관없지만 오늘은 책 꼬리부터 바느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의 간격이 좁은 쪽이 책의 머리, 구멍의 간격이 넓은 쪽이 책의 꼬리 방향이 됩니다. 리본 꿰매기의 바느질 시작은 대수 밖에서 대수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바늘이 대수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한 호흡에 해주시면 됩니다. 실은 5cm 정도 남겨놓고 시작해 주시고 바늘이 구멍을 차례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들어갔다 나왔다를 한 번에 해주시면서 대수 사이를 통과시켜 주세요. 첫 번째 대수 바느질이 끝나면 책등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실 사이에 리본을 끼워 주세요. 책을 위로 쌓으면서 꿰맬 것이기 때문에 리본은 위쪽으로 넉넉하게 끼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대수 바느질이 끝나고 두 번째 대수를 위에 쌓아주시고 대수를 빠져나온 구멍 바로 위에 있는 구멍으로 바늘을 끼워 다시 두 번째 대수 바느질을 이어서 해주세요. 실이 엉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바늘이 리본 사이를 뚫고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두 번째 대수까지 바느질이 끝나면 이제 실을 묶어 대수를 튼튼하게 고정시켜 줄 차례입니다. 실을 책 머리 방향부터 꼬리까지 차례차례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만들어준 후에 처음 남겨놓던 실과 두 번째 대수를 꿰맨 긴 실을 두 번 꽉 묶어주세요.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대수가 튼튼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짧은 실은 다음 바느질에 방해되지 않도록 1cm 정도 남기고 짧게 잘라주시고 세 번째 대수를 이어서 꿰매겠습니다. 세 번째 대수도 마찬가지로 바느질이 끝난 바로 윗 구멍으로 바늘을 집어넣어 주시고 한 대수 바느질이 끝난 후에는 지금 꿰맨 한 대수를 밑에 있는 나머지 대수들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하는데 엮어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엮어주기는 세 번째 대수 바느질 이후부터는 한 대수 바느질이 끝날 때마다 들고 나는 구멍에서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엮어주는 방법은 바늘을 현재 위치의 두 대수 아래로 대수 사이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바늘이 대수 사이를 통과시켜서 동그랗게 고리를 만들면 고리에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엮는 작업은 한 대수 바느질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방향을 꼭 숙지해 주시고 한 대수 바느질이 끝날 때마다 엮어 주세요. 실을 잡아당길 때에는 반드시 바늘이 가고 있는 진행 방향으로 힘을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실을 잡아당기면 대수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대수 바느질이 끝났기 때문에 바늘을 두 번째, 세 번째 대수 사이로 넣고 바늘의 방향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동그란 고리가 생기면 아래에서 위로 통과를 시켜서 엮는 작업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대수를 차근차근 꿰매다 보면 실이 짧아져서 연결시켜 줘야 될 상황이 오는데요. 실을 연결할 때에는 반드시 들고 나는 구멍에서 엮는 작업까지 끝난 후에 새 실을 이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수가 적어도 3대수 이상일 때 실을 연결시켜 주세요. 1대수나 2대수가 남았을 때 실을 연결시켜 주시면 책이 전체적으로 튼튼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헌실을 잘라서 조금 남겨놓고 새 실을 끊어주세요. 새 실은 남은 대수의 개수보다 1대수 이상 여유 있게 끊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을 연결할 때에는 2가지 원칙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새 실과 헌실이 튼튼하게 묶여야 하고 그 매듭이 책 등에 딱 달라붙도록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 대수 바느질을 시작한 후에 실을 연결해 주실 텐데요. 남겨놓은 헌실 바로 위에서 다시 바느질을 시작해 주세요. 새 실도 묶을 수 있도록 5cm 정도 남겨주시고 1대수 바느질을 쭉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1대수를 꿰매 놓은 후에 새 실과 헌실을 묶어 주시면 매듭을 책 등에 바싹 붙게 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리본 사이사이에 있는 구멍들이 실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매듭을 지을 때 매듭이 책 등에 정확하게 밀착이 됩니다. 새 실과 헌실을 이어주신 후에는 새로 꿰맨 실을 잘 잡아당겨 주시고 엮는 작업까지 이어서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남은 실들은 짧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새로 이은 실로 끝까지 책을 꿰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대수를 같은 방법으로 꿰매 주세요. 진행 방향으로 실을 당겨서 팽팽하게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대수 또한 1대수 바느질이 끝난 후에는 똑같이 엮는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바느질 마지막에는 엮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바느질이 끝났기 때문에 2번 묶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본 꿰매기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리본들을 풀칠을 해서 표지에 붙여 책을 튼튼하게 지지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의 길이를 적당히 잘라주세요. 풀칠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지를 바닥에 깔고 리본 양쪽에 얇게 풀칠을 해주세요. 리본을 붙일 때에는 살짝 잡아당겨서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풀은 가급적 얇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풀칠을 할 때 붓의 방향은 항상 중앙에서 가장자리를 향하도록 칠해주세요. 남아있는 실 매듭을 풀과 함께 잘 고정시켜 주시고 책등을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칠한 책등은 책을 반듯하게 놓고 말려서 고정시킵니다. 책등의 풀이 다 마르면 여유 있는 크기로 남겨놓았던 표지를 본문에 맞춰 잘라줍니다. 한대수 제본과 마찬가지로 자를 내지와 표지 사이에 끼우고 내지 크기보다 한 칼 크게 잘라주세요. 리본 꿰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콥틱 바인딩입니다. 내지는 리본 꿰매기와 마찬가지로 종이를 접어서 준비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내지를 접지해서 준비한 후 기역자를 준비해 주시고 기역자의 구멍 뚫을 위치를 표시해서 리본 꿰매기와 마찬가지로 대수에 구멍을 뚫어 주세요.
기역자를 이용하면 모든 대수의 일정한 위치에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 또한 앞뒤 두 대수를 준비해 주시고 표지에도 내지와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멍 뚫는 거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표지와 내지 모두 구멍을 뚫어 준비해 주시고 이제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콥틱 바인딩은 리본 꿰매기와 책 등에 보이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리본 꿰매기는 리본이라는 코드가 책 등에 들어가서 모든 대수를 튼튼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콥틱 바인딩은 리본 대신 실만을 이용해서 대수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두 재본 방식 모두 대수를 접고 구멍을 뚫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콥틱의 기역자는 리본 꿰매기의 기역자와 차이가 있는데요. 리본을 사이에 넣지 않기 때문에 구멍의 개수가 상관이 없이 홀수여도 되고 짝수여도 되고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개수로 구멍을 뚫으시면 됩니다. 표지와 내지에 일정한 위치에 4개의 구멍을 뚫어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콥틱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콥틱 바느질은 코드가 없이 실만을 이용해서 꿰매기 때문에 첫 번째 대수 꿰매기에서 바늘이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주세요. 한 구멍으로 바늘이 나왔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대로 실을 잡아당기면 실이 빠져버릴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클립 등을 걸어서 실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줍니다. 두 번째 대수 바늘이 대수를 통과해서 들어갔다 나올 때 첫 번째 남겨두었던 고리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남은 고리는 옆 고리를 실을 당겨서 고리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이 나왔던 자리에서 다시 대수 안으로 들어가서 책 등에는 고리나 코드가 없이 실만 보여지게 됩니다. 리본 꿰매기와는 달리 코드가 들어가지 않고 책 등에 실만으로 대수가 서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대수 바느질이 끝난 이후에는 남겨놨던 실과 바늘이 끼워져 있는 긴 실을
2번 꽉 묶어주세요. 캅틱 제본에서는 세 번째 대수부터 직선 바늘이 아닌 커브 바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휘어진 커브 바늘을 이용해서 바느질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꿰매는 세 번째 대수를 첫 번째, 두 번째 대수와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커브 바늘을 첫 번째, 두 번째 대수 사이로 넣어주세요. 이때 바늘의 방향은 바느질을 하는 방향이 앞에서 뒤쪽으로 빠져나오도록 바늘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 구멍에서 세 번째 대수와 첫 번째, 두 번째 대수가 서로 연결이 되었고요. 계속 이어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리본 꿰매기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대수부터는 한 대수 바느질이 끝난 후에 엮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엮는 작업을 할 때 바늘의 방향은 대수의 안에서 바깥쪽으로 고리가 생기면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 주세요. 책등으로 바늘이 나올 때마다 두 대수 아래로 바느질의 진행 방향에서 앞에서 뒤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 책등 바깥쪽에서 실을 이용해서 대수와 대수를 연결해 주세요. 한 대수 바느질이 끝나면 엮는 작업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캅틱 지본의 마무리도 리본 꿰매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엮는 작업을 2번 해주세요. 캅틱 제본의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캅틱 제본도 책등에 풀을 칠하시면 리본 꿰매기처럼 책등을 조금 더 튼튼하게 잡아주실 수 있고, 넉넉하게 남겨놓은 표지를 마지막에 본문의 크기에 맞춰 잘라주세요. 이때는 안전하게 본문보다 한 칼 정도 큰 크기로 자를 집어넣고 표지를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식 제본인 선장의 기본 꿰매기인 오침안정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침안정법은 구멍을 5개 뚫어서 꿰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선장은 한 가닥의 실로 책 전체를 꿰매는 방법으로 일정한 위치에 구멍을 뚫어서 표지와 본문을 한꺼번에 꿰매주는 방법입니다. 먼저 표지와 본문에 5개의 구멍을 일정한 위치에 뚫어주세요. 구멍은 송곳을 이용해서 뚫어주셔도 되고, 조금 두꺼운 종이인 경우에는 펀치 같은 것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펀치를 사용할 때에는 구멍 뚫을 위치를 표시한 후 이렇게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바느질을 시작할 텐데요. 실은 책의 길이에 하나, 둘, 셋, 4배 정도 준비하시면 여유 있게 꿰매실 수 있습니다. 책에 따라 약간 굵은 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굵은 실에도 마찬가지로 밀랍칠을 하여 실이 엉키는 것을 방지해 주시고, 실이 굵은 만큼 바늘도 바늘기가 큰 바늘을 사용해 주세요. 선장의 바느질은 바느질을 시작한 위치에서 끝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 매듭이 책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바느질을 책 안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바늘을 표지와 본문 사이의 구멍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실 끝은 나중에 매듭을 짓기 위해 조금 남겨주시고 표지를 다시 덮은 후에 빠져나온 구멍을 한 바퀴 감아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다시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실이 책등을 한번 감싸서 선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엔 두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멍도 책등을 한 바퀴 감아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 책등을 한 바퀴 감은 이후에는 다음 구멍으로 이동해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 앞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책등 한 바퀴 감고 다음 구멍으로 이동하고 네 번째 구멍을 관통한 후에는 다시 책등을 한 바퀴 감아서 네 번째 구멍으로 다시 관통을 시켜주세요. 다섯 번째 구멍까지 모든 구멍을 두 번씩 통과하면서 책등을 꿰맨 모양입니다. 이제 다시 바느질을 시작한 첫 번째 구멍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실을 책 머리 쪽을 한번 감아서 다시 다섯 번째 구멍을 관통시켜 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빈 부분을 채워주면서 되돌아올 때에는 실이 책등을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아까 바느질을 시작한 실이 표지와 대수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바느질을 끝낼 때도 시작한 위치에서 끝낼 수 있도록 실이 책 꼬리를 한번 감싸고 바늘이 다섯 번째 구멍을 표지만 통과해서 아까 시작한 실이 있는 위치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남겨두었던 실과 지금 꿰맨 마지막 실이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 두 가닥이 같은 자리에서 만나면 안쪽에서 두 번 묶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남은 실은 짧게 자르셔도 되고 긴 실을 나중에 다시 풀러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수 사이로 차분하게 집어넣어 연결시켜 두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가닥의 실로 표지와 내지 전체를 한 번에 꿰매는 선장 제본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도구와 실만 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4가지 방식의 제본이 완성되었습니다.